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자, 오늘 5G 관련된 에이스테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왼쪽에 보시면은요,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입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가 나오면은 그 뉴스에 해당되는 종목군들 저희가 빠르게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충분히 장중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허브리핑이라는 영상과 한정판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재료라든지 시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다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올 한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종목군들, 뭐 업황이라든지 아니면 그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 리포트 형식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요청하시는 모든 분들한테는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텔레그램 요청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5G가 2천만 명의 가입자를 돌파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뭐 기본적으로 한 5,200만 명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거의 한 40% 정도? 그 정도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조금 있으면은 올해가 지나가면 한 50% 정도까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용자 월 평균 뭐 트래픽 접합의 통신 3사 요금제가 전무하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5G로 가면서 요금제도 더 상향이 되죠. 더 빠른 데이터를 더 빠르게 움직이거나 더 큰 용량의 데이터를 뭐 시간 지연 없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요금제를 더 비싸게 받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통신사가 뭐 기지국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다 보니까 뭐 툭하면 5G가 끊길 수도 있고요. 내가 5G를 알고 있었는데 이용하는 걸 보니까 이게 4G로 연결돼서 이용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국민들한테 이제 집단 소송도 당하고 있고, 정부한테 불려가서 또 욕도 먹고 있고, 인터넷으로 또 욕도 먹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신 3사가 이 5G 뭐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개발이라든지 연구 이런 부분에 소극적이다라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통신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탈통신을 외치는 통신사들의 5G 인프라 구축을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씁쓸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게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기업과 아니면 소비자와 그 다음에 이제 국가와 정부와 조금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자,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도요, 3.7에서 4.2GHz 이 주파수 영역을 얻는데, 이걸 이제 5G 이동통신망으로서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그 주파수를 거의 92조 원을 들여가지고 통신사가 구매를 했죠. 근데 이게 뭐 항공사가 보니까는요, 주파수 영역대가 좀 비슷하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항공사 같은 경우는 4.2, 그래서 4.4 이 기가헤르츠 대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5G의 영역대와 이 항공사에서 뭐 레이더 고독에 통신할 수 있는 그 주파수 영역대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5G가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항공사 통신 쪽에 문제가 있어 갖고 사고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또 태클을 걸기 시작을 했다,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프랑스에서는 5G랑 항공 안전이 이미 공존하고 있는 실제 뭐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면서 거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은 뭐 거의 100조 가까운 부분을 투자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뭐 100조 가까운 투자를 했는데 계속 밀어달라 이런 식으로 정부라든지 아니면 항공사 업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거절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가야 되는 길은 맞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새로운 부분이다 보니까 좀 여기저기서 조금 살짝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중국도 다 마찬가지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서 보면 될 것 같고, 아까 전에도 뭐 말씀을 드렸듯이 뭐 중저가 요금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지국을 구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프라를 구축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뭐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데 과연 통신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 받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본다라고 하면은요, 5G 커버리지 3.5배를 확대를 했다라고 하는데 거의 서울 부분이라든지 부산 요런 쪽에 좀 많이 몰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굉장히 듬성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서 서울만 살짝 벗어난다라고 하면 5G를 우리가 온전하게 사용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서울에서 지내고 있는데 뭐 인터넷 차 타고 갈 때 잠깐 끊기기도 하고요. 뭐 건물 안에서도 볼 때도 잠깐 끊기기도 하고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는 모습들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G 뭐 커버리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지도를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믿기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LTE망과 5G망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에서는 이런 정도 이렇게 빨갛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0배 이상 광고했던, 그래서 우리가 샀던 그 20배 이상의 속도를 전혀 못 느낀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이 올해에는,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5G라는 부분이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2년 7개월, 2년 8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5G의 속도를 온전히 느끼기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 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미국도 이 5G망 구축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기대를 했는데 다시 그게 조금 허물어지는 모습들, 기대를 했는데 또 허물어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할까 말까 그렇게 좀 고민을 했는데, 최근에 보여주는 움직임들을 보면은 나쁜 상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보여주는 이런 흐름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번에는 조금 더 믿어봐도 될까?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좀 공격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라인을 이탈하면 빠르게 도망을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나름 조금 아래 구간에서 조금 용감하게 접근을 했다라고 좀 포상을 받을 수 있겠죠.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통신사들이 뭐 5G라든지 뭐 이런 쪽에 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말은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행동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저가 요금제 마련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끌고 있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벌어가고 있는데 어려울 것 같네요. 예. 자, 그러면서도 우리가 아직은 우리가 4차 산업으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밑에 깔고 있어야 되는 건 뭡니까? 지연이 안 되는 뭐 이렇게 데이터와 전송 속도가 빠른 거,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이 지연이 안 되고 후딱후딱 되는 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지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나라 산업이 이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 전송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부분이 언제 성장을 하느냐, 언제 투자를 해주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 간의 뭐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올라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하는 방법 아이폰과 갤럭시 폰으로 깔끔하게 나눠서 올려놨죠. 천천히 보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탑3 종목도 보내드리고 있어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요청을 하시면 다 보내드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올해 첫 거래일이 오늘이었죠. 그래서 2022년 마지막 거래일도 저희 허브경제TV랑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칠 거고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